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4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왕이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혼하게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혼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안정성과 이별은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 그리고 동기의 좌우되는데요. 3147쌍의 결혼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성격 특성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이 유전적 기질 차이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유주의 연애 성향과 외향성이었어요.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하는 쌍둥이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외향적인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관습은 일부 일처제에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나 그런 거 싫어. 비혼할 거야. 난 자유연애 할 거야. 나는 동시에 3명, 4명씩 만날 거야.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외향적인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술집에 가더라도 술 먹고 암호하거나 대시를 받거나 아니면 클럽에 가서 그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자주 논다거나 아니면 부킹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바로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그래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은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라든지 짜증이 많다라든지 예민해서 상대방한테 날카롭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하는 쌍둥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사로잡히는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특유의 그 투덜거리는 성향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을 느끼기가 쉽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성격 특성과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은 복잡한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요. 낮은 충동 통제력이에요. 충동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혼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1930년대에 약혼한 300쌍 이상의 남녀를 추적한 종단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자 중에서 1935년에서 80년대 파혼한 커플은 22쌍, 이혼한 커플은 50쌍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약혼 당시에 안정적인 정서 상태가 이후 반세기에 걸친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 반면에 충동에 관한 통제력 부족은 이혼을 예측하는 지표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충동 통제력이라는 게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어디에서 또 다른 데서 볼 수 있냐면 취업을 해서 그 취업한 회사에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잘 버티고 승진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 취직 시험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는가, 혹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인내하면서 계속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따내는가. 결국은 제가 현명한 여자 혹은 괜찮은 여자를 찾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결혼을 하고도 유지를 하는가, 혹은 결혼 전에도 계속 유지를 하는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직업을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은요, 충동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낸 직업 혹은 얻어낸 직장이라면 쉽게 그만두지 못하거든요.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려고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그만두고 신부 수업할래 이래서 직장 생활을 버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충동 통제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능숙하게 동반자와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발휘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는데요. 이렇게 충동 통제력이라고 하는 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내하는 것, 즉 결혼 생활에서도 이 사람하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요, 애착 유형입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결혼하자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사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싫어, 나 정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정 애착 유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집착을 하거나 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정 애착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안정적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요, 관계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던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예측들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하고 이왕이면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네 가지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도 그런 사람인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이 능력이 낮으면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상대방 탓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